목의 뻐근함이나 통증을 과연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먼저 목뼈의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 이렇게 목뼈는 총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척추는 크게 목, 등, 허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뼈는 7개가 있고 어떤 포유류는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도 7개고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기린에 비해서 짧은 사람들도 총 7개죠. 이것이 목뼈를 경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렇게 경추는 크게 경추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경추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 원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스크 원반을 보면은 딱딱한 섬유륜이 있고 그 사이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습니다. 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빠져나오는 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목뼈 사이에 있는 저 구조물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보통 20세를 전후해서 안쪽에 수분이 마르게 됩니다. 수분이 마르게 되면은 그 섬유륜을 뚫고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좀 간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뒤에 나타나면 혹시 이렇게 MRI 사진 나올지 모르겠는데 MRI 사진 보면은 이런 저기 이렇게 나오네요. 저기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좁아진 공간이 보일 겁니다. 그 좁아진 공간 사이로 안쪽에 디스크 섬유륜이 틀어지고 거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원들이나 일반적인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니터를 보면은 저도 굉장히 뻐근한 경우가 많은데 목 디스크의 이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가요? 네, 목 디스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각한 퇴행성 변화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목의 통증 외에도 강직 등의 증상이 이렇게 동반되게 됩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이 생긴 뒤에 목 디스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냥 목 디스크가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선행 증상들이 나타난 뒤에 목 디스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되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목 주의 통증뿐 아니라 팔의 저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팔의 저림은 팔의 약화, 그리고 감각 이상, 통증, 그리고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는 목의 증상은 전혀 없이 팔의 증상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척수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저는 목은 안 아픈데 왜 목 디스크가 나타나나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팔 저림 외에도 두통, 이명,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추가 이렇게 6번하고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거기 신경이 팔로 내려갑니다. 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팔의 저림이나 약화 그리고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1번하고 4번 신경 같은 경우는 팔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혈관을 이렇게 일자목이 되어 그 주변이 좁아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혈관이 압박되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통, 이명, 어지럼증 등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의 90%가 보통 경추 아래쪽 5번, 6번, 7번 쪽에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1번, 4번 쪽이 펴져 있으면서 그 부분의 운동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아래쪽이 5번, 6번, 7번이 과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인데요.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퇴행이 더 빨리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퇴행이 빨리 진행되게 되면서 디스크 원반이 틀어져서 안쪽에 이렇게 디스크라는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런 팔 저림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사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자세히 해볼까요? 네,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가 5번 신경이 이렇게 눌렸을 때는 주로 이렇게 어깨 쪽 그리고 위팔 삼각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6번 신경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위팔의 통증뿐만 아니라 아래팔에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도 이렇게 저린 증상, 통증, 약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신경이 눌렀을 때는 우리 두 번째 손가락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런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8번 신경이 누르게 되면은 팔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림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경이 어떻게 누르냐 따라서 저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의원에서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신경이 이렇게 눌렸는지 이것을 저런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판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추의 어느 부위가 이렇게 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 부위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팔 저림 현상이 꼭 디스크만 있다고 해서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질환들 때문에 팔 저림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통증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일 그 한의원에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디스크나 어깨 통증으로 이렇게 내원하는 게 주로 통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깨 통증하고 그리고 목에 이렇게 목으로 인한 통증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주로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십견이든 아니면 회전근개 건염이든 아니면은 안쪽에 있는 점액낭염이든 이런 통증들은 한의학에서 어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 통증이 이렇게 잘 생겨요. 야간 통증이라는 건 밤에 통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밤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잠을 자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게 되면은 어깨 쪽에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야간 통증, 밤이 된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목의 자세에 의해서 통증이 이렇게 잘 생기게 되는데요. 뭐 목을 옆으로 기울인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은 머리의 무게 때문에 목 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 압박으로 인해서 통증이 이렇게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경감 내측이라 하여서 그 어깨 이렇게 등뼈 쪽에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어깨 안쪽에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또 이렇게 팔꿈치, 목 자체의 통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깨 통증 같은 건 없겠죠.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이 이렇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이 이렇게 중기 이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팔저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팔 이렇게 윗팔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5번, 6번, 7번, 8번의 누름에 따라서 신경의 증상이 손가락 뭐 1, 2지로 갈 수도 있고 2, 3지로 갈 수도 있고 3, 4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팔 저림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수근관 증후군인데요. 수근관 증후군하고 목 디스크하고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서 방금 이렇게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수근관이란 말은 손목 터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목 터널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손저림이 이렇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런 증상이 잘 생기는데요. 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이런 이렇게 손목 터널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혹은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팔 터널 이렇게 신드롬 혹은 뭐 신경 포착 증후군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흔히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나면은 주로 손끝이나 손바닥 쪽이 저리게 되는데요. 신경이 분포에 따라서 저렇게 저리기 때문에 저기 노란색 신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에서부터 네 번째 손가락 중간까지 가 있습니다. 딱 저기까지만 저립니다. 손가락 일지에서 주로 사지 반까지만 이렇게 저리게 되고요.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이 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경추 이렇게 7번이나 8번 쪽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 원인 부위가 손바닥 안쪽에 있는 터널입니다. 당연히 손바닥 쪽에만 통증이 있겠죠. 주로 저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양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한쪽으로 많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주로 한쪽 팔이 아프거나 한쪽 팔이 이렇게 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팔의 통증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목의 통증 없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목의 통증 당연히 있고 팔의 통증, 팔의 저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노란색 부위가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데요.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로 일지에서 사지, 딱 사지 반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손끝이나 손등, 손바닥 쪽에 이렇게 저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요. 옆에 이렇게 사람 전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림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저림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저런 식으로 5번이 누르게 되면은 삼각근에서부터 팔 아래쪽까지 이렇게 약간 저리게 되고요. 6번이면 6번, 7번, 8번에 따라서 신경을 이렇게 따라서 일자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저림 증상, 통증,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봤는데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직장인으로서 저는 건강한 것 같네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목 디스크 판정을 세 번째, 네 번째 사이가 목 디스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밤만 되면은, 팔꿈치 밑으로가 저리고, 네네.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손바닥하고, 손 마디마디 많이 아파서 잠을 2시간 간격밖에 못 자면서, 또 손바닥이 많이 저리고 아파서 2시간 자면 잠이 깨져요. 그러면은 머리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이명 소리도 좀 나고. 우리 시청자님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재원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렇게 목 디스크 이렇게 판정을 받으신 지 한 얼마 정도 되셨나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한 4, 5년 정도 되셨고 낮에는 전혀 통증이 없으신데 밤만 되면 통증이 있으신가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없어지는데 네네. 밤 돼서 자면은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 쓰러져서 누워서 옆으로 잘 때 팔 어깨 밑으로 저리고 쿡쿡 찔르는 느낌이 나고요. 네네. 그리고 똑바로 누우면은 찔르는 느낌은 안 나는데 네. 2시간 간격으로 잠이 깰 정도로 손목 밑으로 손바닥이 왜 혈액순환 안 되는 느낌이 네네. 많이 나면서 네. 이 머리가 막 무슨 잡음 소리가 나면서 네네. 심해지면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일어나서 주물러 주고 또 돌아다니다가 눕고 막 그렇게 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대략의 경우에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야간 통증은 없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통증은 이게 잠을 주무실 때 옆으로 바로 이렇게 주무시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이렇게 주무실 때 갑자기 잠이 깬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옆으로 누우면은 찔르는 느낌이 나는데 네, 똑바로 누워서 자도 이게 이게 저림이 아니라 손바닥이 많이 주먹을 못 쥐고 치약도 못 자고 네, 네. 이렇게 베개도 못 당겨요. 자다가 이불도 못 당기고 손이 네. 이렇게 펴져서 꼬부라지지를 않아 아파서 통증이 와서. 제가 볼 때는 뭐- 네네, 제가 볼 때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도 있지만은 우리 이게 예.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 이야기하는 사각근 증후군도 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각근 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목에 이렇게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네. 근육으로 이렇게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어머니 이렇게 사각근이 좁아지면 그 근육이 좁아지면서 그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사각근 증후군도 같이 동반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주무실 때 갑자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붓고 그리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땅땅해지면서 이불도 이렇게 못 당기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랑 사각근 증후군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 혹시 한의원에 이렇게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지난 여름에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목 무슨 저기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교정도 좀 이렇게 하셨나요? 맞춰지는 거 있죠. 추나 요법을 좀 네. 해보셨나요? 예. 추나 요법 때. 추나요법도 좀 해봐도 그때 첫 번째 가서는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네네. 어머님 이렇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최소 이렇게 2, 3개월에서 3, 4개월 정도 집중해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하면서 약침 치료, 그리고 추나요법 한 번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다 될 거라는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몇 개월을 가다가 안 가다가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라든지 일주일에 2번이라든지 좀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요게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사각근 증후군 이렇게
그 흉곽철구 증후군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도 왼쪽 손목이 많이 아프면서 네네. 진통제를 먹을 정도예요. 네네. 아무튼 이렇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한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만약 가운데가 누르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이렇게 이학적 검사나 MRI를 찍어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좀 꾸준히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사악근 증후군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같이 이렇게 푸는 치료도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추나라고 하면은 이렇게 뚜둑 소리를 내는 이렇게 뭐 전골 추나만 이렇게 추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골 추나뿐만 아니라 이런 사악근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경근 추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근육도 이렇게 이완시켜 주셔야 되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목 디스크 혹은 이런 흉곽철구 증후군이 왔다면은 호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흉식 호흡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에 이렇게 화가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숨을 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악근이 많이 굳습니다. 사악근이 굳어지면은 그 사이로 신경과 혈관이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이 압박을 이렇게 받아서 손저림, 손에 이렇게 부종, 감각이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근추나 뭐 전골추나 그리고 약침, 한약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꾸준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2, 3개월에서 3, 4개월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양재원 원장님, 추나 치료 외에 두 증상을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총 이렇게 4가지 치료법으로 목 디스크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4가지 치료법을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한의학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를 치료할 때 주변 조직의 염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변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비틀어진 척추를 바르게 하여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해주는 이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첫 번째가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앞서 황건순 원장님께서 뭐 전골추나 그리고 경근추나 근막추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한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신체 일부분이나 척추를 밀고 당기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척추를 바르게 하는 치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나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신경의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척추의 부정렬을 바르게 해주면 이런 신경 압박이 이게 소실되어 통증이 감소되고 근육이 많이 이완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침요법이 있습니다. 약침요법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액기스를 정제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경혈이나 근육, 근막 그리고 텐던 부위에 직접 이렇게 자입을 해서 염증을 소실시키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추나요법을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근육과 인대가 워낙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약하신 분들은 추나를 해서 바르게 해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럴 때 약침을 그 주변 근육에 이렇게 자입해서 인대나 그런 근육 조직을 강화시켜주면은 그런 추나요법의 효과를 더 증대시켜주고 지속성을 더 늘려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한약 치료도 우리 조직이나 그런 근육의 염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이렇게 한약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안에 염증을 이렇게 없애주기 때문에 이런 통증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침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 치료를 이야기할 때는 불통즉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락의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은 그 주변 조직이 아파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조직에 침 치료를 하여 그 조직 주변의 경락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면은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쪽에 인대, 근육, 신경 손상의 조직의 회복 속도를 빨리 가져오는 것이 침 치료 효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